설 특집 건강 강좌 자연치유 특강.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오늘부터 사흘 동안 설 특집 건강 강좌 자연치유 특강이 방송됩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만성질환을 신체 신호로 바라보는 자연치유 관점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코는 간, 허리는 머리카락, 눈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나의 근간을 알아차리게 도와주신 주님이라는 주제로 마련됩니다. 자연치유학회 학술이사 황정 약사의 강의로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황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다는 건 뭘까요? 건강하다는 거. 나 지금 안 아프면 건강한가? 나 지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 건강한가? 우리가 건강이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내일 죽어도 별로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분들도 나 지금 건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게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생명체라는 관점을 유심히 보시면 내가 좀 안 좋은 상태지만 그 상태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몸의 상태라는 게 궤도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가? 내가 지금 10대 때는 이런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었어. 아, 내가 20대에는 10대보다는 좀 오히려 건강한 것 같아. 내가 어릴 때는 굉장히 불편한 데가 많았는데 오히려 나는 늙으니까 좀 편안하네. 아픈 데가 별로 없네. 그러면 더 건강해진 건가? 이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치유라는 것은 더 나은 상태, 내 생명체가 더 나은 궤도를 찾아가는 걸 치유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제 치유라는 단어가 있어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 건강이 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는 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피부가 가려워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먹습니다. 항히스타민제는 낫는 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려운 게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려운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려움을 못 느끼게 하는 약이에요. 눌러놓는 거죠. 두통약을 우리가 먹잖아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왜 아픈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타이레놀이나 이부프로펜 종류를 먹죠. 그럼 걔네들이 머리가 아픈 걸 없애주느냐? 머리는 계속 아픈데 그걸 못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런 개념은 아시죠? 그래서 혈압이 높아요. 그러면은 혈압이 높으면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떨어지는데 혈압이 높은 원인을 없애주는 게 아니라 일단 혈압 수치를 내려주는 약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정도를 알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병원에서 약을 먹어라 그랬을 때 조금 고민을 하시죠. 아, 내가 운동을 좀 한 6개월 동안 운동을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약을 먹었을 때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얘기죠. 우리 얼굴에 뇌혈관 중에서 가장 연한 혈관, 가장 순한, 잘 터지기 쉬운 그런 혈관이 어딘지 혹시 아세요? 코, 코피, 또 코, 맞아요. 코 혈관이 쉽게 터지죠. 그래서 아기들은 코피가 잘 납니다. 또 눈, 그렇지. 눈이 터지는 경우가 많아요. 눈이 터지면 눈의 한쪽이 빨갛게 되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몸에 뇌의 부분, 뇌를 중추라고 합니까? 말초라고 합니까? 혹시 아세요? 뇌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거든요.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똑바로 걸을 수 있게 해주고 다 귀에 달팽이관도 있고 그죠?
볼 수 있게 해주고, 들을 수 있게 해주고, 먹을 수 있게 해주고, 생각할 수 있게 해주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고, 잠자게 해주고, 호흡할 수 있게 해주고, 연수해서 이 뇌에 모든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모든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도 뇌하수체 호르몬이 갑상선과 신장의 부신을 조절해 줍니다. 그러면 뇌가 굉장히 중요한 기관인데 저는 말초 취급을 합니다. 왜? 말초라는 거는 심장에서 먼 곳을 우리가 보통 말초라고 해요. 이거 뇌는 중추신경계인데 맞아요. CNS 중추신경계죠. 그런데 왜 제가 말초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심장에서 멀면 말초인데 심장에서 그렇게 먼 것 같지도 않아. 머리는. 그런데 손끝, 발끝은 말초인 거 알겠어. 나는 손이 가끔 시려. 나는 발이 순환이 하나도 안 되나 봐. 발끝이 늘 시리고 차.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머리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죠. 그런데 심장에서 혈액이 갈 때 중력을 거슬러 갑니다. 그러니 머리 쪽으로는 혈액순환이 잘 되기가 조금 어려운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초랑 비슷해요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뇌 안이 어마어마한 우리가 보통 귀 하나를 컴퓨터 한 200개 정도의 성능, 눈 하나도 컴퓨터 200개 정도의 성능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뇌만 해도 어마어마한 정보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영양제도 가야 되고 또 세포들이 탁한 걸 내놓으면 쓰레기를 내놓으면 잘 걷어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될 때 밀죠. 압을 줍니다. 물이 잘 안 빠지네? 체에서 물이 잘 안 빠지네? 그럼 우리는 가끔 위에서 눌러요. 그럼 물이 뚝뚝 빠지거든요. 그렇게 물이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질 때 압력을 가하는 것처럼 뇌 혈액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네, 이상하네. 압을 올리죠. 그게 고혈압이죠. 혈관이 받는 압력. 그런데 혈압이 너무 높아지면 혈관이 터지잖아요. 뇌 안에 혈관이 터지면 안 되니 그걸 빨리 알아차리라고 코나 눈이 먼저 터져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선배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신앙이 있는 분들이셨겠죠? 야, 하느님이 사람을 만들 때 빨리 알아차리라고, 큰일 터지지 말라고, 뇌졸중이나 뇌경색 오지 말라고 눈이나 코를 먼저 터지게 만들어놨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그렇게 우리 몸은 다 이유가 있어서 터지기도 하고 콧물이 빠지기도 하고 눈물이 줄줄 나기도 하고 눈이 잠깐 백내장으로 가려지기도 하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암이라네? 어떡하지? 빨리 그 부위 잘라내. 우리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암 수술을 빨리 결정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호주나 뉴질랜드나 유럽은 그렇게 빨리 결정을 안 해요. 기다리라 그래요. 좀 기다려 보세요. 6개월 정도를 기다리도록 합니다. 발견됐는데도. 왜? 왜 그럴까요? 왜 자꾸 기다리라고 하지? 빨리 결정해야지. 빨리 잘라내야지. 암이 당신을 죽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암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주체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올바른 결정을 할 때 원인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처리하는 속도, 반응하는 나의 마음, 반응하는 나의 태도, 그것이 내 몸에 암을 만든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암 환자들을 많이 알거든요. 누군가의 몸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 잘 몰라요. 아이를 보고 야, 너 지금 몇 시인데? 너 지금 학교 가야 돼. 왜 이러고 있어? 왜 이렇게 게으름을 피우고 있니? 너 지금 뭐해? 그건 그 아이 몸에 안 들어가 봐서 하는 소리예요. 걔는 지금 움직이기가 힘들거든.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게 된 건데, 보통 사람들은 아니 빨리빨리 학교 가야지, 시간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미치는 거죠. 그렇게 파닥파닥 하는 엄마들은 20년 후가 되면 반드시 암이 옵니다. 반드시. 20년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보통 갑상선이나 유방암 빨리 옵니다. 지금 갑상선이나 유방암은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빈도가 많은 암입니다. 법륜스님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누군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해를 하면 저 사람 왜 저러지? 미쳤나 봐가 아니라 저 사람 무슨 이유가 있나? 왜 그럴까? 이해를 하면 누구한테 좋다? 나한테 좋다. 왜? 이해를 못하면 내 몸이 힘들어요. 내 세포가 당장 힘들어요. 근데 이해를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이유가 있나 보다. 저는 제가 직접 운전을 하진 않지만요, 운전석 옆에서 이렇게 가다 보면 말도 안 되게 끼어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얼른 얘기해요. 저 사람 엄마가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야. 응급실이야. 응급실 간다. 빨리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 못할 게 없거든요. 나를 치고 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를 치고 가도 엄마가 지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이야. 얼마든지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이해하는 버릇을 좀 키우시라. 제가 지난주에 비염은 축복이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거든요. 아니, 비염이 있는데 왜 축복이야? 제가 비염을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었어요. 지금은, 원래 제가 목소리도 비음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고요. 굉장히 무리하거나 피곤하면 살짝 아침에 코 한두 번 푸는 정도인데, 비염이 있다는 거 제가 그날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요약 강의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태극기를 보면 음량이 있습니다. 그 음량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은 따뜻한 부분과 시원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따뜻한 부분도 있고 시원한 부분도 있다는 말은, 가장 따뜻한 부분이 심장. 왜? 불화자를 눕혀놓은 게 심자죠. 불입니다. 불. 그래서 아기들을 우리가 불덩어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이 불덩어리, 생명의 덩어리. 생명은 불덩어리를 태우면서 꺼져가는 하나의 그 생명체, 하나의 물질이죠. 그런데 너무 과하게 타면 빨리 꺼지겠죠. 너무 천천히 타면 나무늘보처럼 살다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타는 속도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시원한 부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기가 어디예요? 우리 몸을 대표적으로 서늘하게 해주는 기관, 장기, 신장이죠. 신장은 우리 몸에 물이라고 하는, 진액이라고 하는 이 물 성분을 조절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어느 부위가 탄다 이 말은 불화자가 2개 붙으면 불꽃 염증이 나니, 염증을 조절해 주는 기관이 신장입니다. 신장은 앞으로 제가 허리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안 좋으시네요 이 말은 나 허리 안 아픈데, 나 허리 괜찮은데가 아니라 신장 기능이 약하시네요 이 말로 알아들으시면 돼요. 그런데 신장 기능은 보통, 심장도 마찬가지인데요, 고장이 많이 나야 병원에서 당신의 심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병원에서 그럼 나 심장 이상 없대. 그렇다고 자신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나는 유난히 불안해. 나는 유난히 미래가 걱정돼. 야, 너 뭐 해 먹고 살래? 너 이렇게 맨날 학교에서 공부도 안 하고 너 이렇게 해가지고 너 어떡할래? 너 맨날 게임만 하고 너 어떡할래? 엄마 불안해 죽겠다. 그거는 대체로 심장이 약한 거. 심장이 약한 걸 극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우리 수단이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좋은 무기가 하나 있어요. 신앙. 어떤 게 불안해도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그래서 신앙을 가지시라고 저는 늘 저희 손님들이 오시면요, 신앙을 가지시라. 부처님을 믿든지 하느님을 믿든지 뭐 교회를 가든지 성당을 가든지 해라.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는 대체로 다 허리가 약해요. 허리가 약하다는 말은 내 몸에 염증이 생겨도 잘 제어를 못한다는 뜻이에요. 염증보다 한 단계 더 나간 게 메마름입니다. 건조함. 그래서 우리 피부 바로 밑을 흐르는 액을 우리가 정이라고 하거든요. 정이 좋은 사람을 우와 정력이 세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새카맣고 머리에 윤기가 흐르고 머리카락이 적당히 굵은, 매우 굵어서 삐져나가는 그런 머리카락 말고 적당히 윤기 있는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을 때 어머 저 사람 굉장히 여성스럽다, 남성스럽다. 그게 무슨 말이냐?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흐른다. 허리가 약하면 신장은 호르몬의 총합이에요. 호르몬의 총합인데 호르몬이 정상적이지 않을 때 남자가 너무 여성스럽다, 여자가 너무 남성스럽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도가 좀 많이 나갔는데 우리 몸에 가장 근간이 되는 장기가 2개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데요. 가장 근간이 되는 장기는 뿌리 장기. 내 몸에 제일 중요한 장기 어딜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허리, 신장이 뿌리예요. 허리가 좋으면 걸어가라 그래도 뛰어가요. 애기들이 뛰어다니죠. 애기들 아파트에서 키우기 힘듭니다. 왜? 아니 방에서 방을 가는데 뛰어요. 걸어가라 뛰어요. 잊어버려요. 뛰어가요. 왜? 신장이 튼튼하면 다리가 가벼워요. 다리가 가벼우니 잘 뛰게 돼요. 그리고 늙어가면 신장이 약해집니다. 뿌리가 약해져요. 뿌리가 약해지면 뛰어가야 되는데 나는 양반이야 하면서 천천히 걸어가요.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래서 허리가 약한 사람들은 걸음걸이에서 알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따뜻함과 서늘함을 아까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 용어는 굉장히 쉬운 용어를 쓰지만 그 안에 학술적인 담긴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는데 따뜻함의 정도와 서늘함의 정도가 균형이 맞으면 우리 몸에는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따뜻함의 정도가 커버리면 염증이나 건조함, 메마름, 정이라는 피부 밑을 흐르는 길이 건조해지면 길이 말라요. 길이 굉장히 얇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도 매우 얇잖아요. 그렇게 우리 거의 뭐 나노미터를 쓸 정도로 얇은데 피부 밑을 흐르는 그 관이 살짝 막히면 멜라닌 색소가 안 흐르죠. 그러면 까만색이 없어지는,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라버리는 경우가 노화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제가 최근에 본 초등학생 여자아이들이 새치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거는 정상적인 노화 현상보다는 불균형이 굉장히 심한 걸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서늘함과 따뜻함의 그 두 기운이 잘 어우러지면 건강하다. 이 개념을 평면적으로 알기 쉽게 그냥 평면적으로 설명한 게 음양이에요. 음양. 우리가 음양의 이론이다 그러면 제가
마치 어떤 한의학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처럼 들리실까봐 제가 최대한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싶거든요. 그래서 서늘함과 따뜻한 기운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한쪽이 약해지거나 한쪽이 강해지면 균형은 동시에 빨리 깨집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균형이 깨지겠죠. 내가 갑자기 음을 돕는 음식이 있고 양을 돕는 음식이 있는데, 오늘 소고기도 나오고 쇠고기 스테이크도 나오고 스파게티도 나왔어. 소고기도 먹고 닭고기도 조금 먹고 밀가루도 좀 먹고 사과가 한쪽 나왔길래 사과도 먹었어요. 그러면 완전히 확입니다. 뜨거운 기운 쪽이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순간순간 우리 몸은 균형이 깨져요. 그러면 음을 도와주는 쌀밥을 좀 먹고 팥죽을 좀 먹고 망고를 한쪽 먹고 그러면 균형이 좀 맞아지겠으나, 우리 몸은 그런 식으로 균형을 맞추지 않아요.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요? 스스로 소통을 합니다. 필요 없는 걸 내보내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요. 그러면 필요 없는 거를 내보내는 쪽으로 균형을 맞춘다. 그럼 우리 몸은 배출하는 기관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소변, 대변, 피부. 보통 땀이라고 하지만 땀이 안 나는 사람도 피부는 열려 있습니다. 어떤 사람 옆에 가면요, 땀은 하나도 안 나는데 막 뜨끈뜨끈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뜨거워? 또 어떤 사람은 차. 아우, 네 손이 왜 이렇게 차니? 무슨 뜻이냐? 우리 몸은 이 피부가 일방통행을 해요. 안에서 밖으로만 내보내요. 제가 창문이라는 표현을 썼더니 그러면 피부가 창문이면 밖에서 안으로 막 들어오겠네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일방통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몸은 안에서 내보내기만 하는 그런 피부를 갖고 있어요. 피부도 좀 막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땀이 전혀 안 나고 피부도 막혀 있다. 피부 쪽으로 나 있는 통로들이 메마르면 막히기도 해요. 그러면 주 배출 통로가 또 마지막에 남은 게 하나 있어요. 호흡, 입, 말, 음식 먹을 때 쓰는 이 호흡. 호흡으로 탁기가 많이 나올 때, 탁기라는 건 뭐냐? 제가 아까 우리 몸은 적당한 서늘함과 적당한 따뜻함으로 어우러져야 된다 그랬는데, 한쪽이 균형이 틀어져 버리면 너무 냉하거나 너무 뜨거운 것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내보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신장과 폐가 습강작용과 납기작용으로 순환을 시키면서 소변, 대변으로 내보내고 피부로 내보내고 호흡기로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좋은 몸을 주지 않으셨거나 환경이 안 좋으면 허리가 틀어져 있어요. 허리가 틀어져 있으면 신장 기능이 약해지니까 신장 기능이 하는 가장 주요 작용이 배출을 하는 작용입니다. 소변, 대변 우리는 하루에 여러 번 화장실을 가야 되거든요. 그 다 신장 기능이 많은 역할을 담당을 하는데, 소변, 대변으로 탁기가 전부 안 빠졌을 때, 피부가 가렵거나 피부로도 안 빠졌을 때 기침 가래가 심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가 약국을 한 20년, 처방전을 받는 약국을 20년 정도 했는데요. 기침약 사러 오는 분들한테 가장 안타까워했어요. 기침도 억지로 막으면 안 된다. 너무 힘들 때만 드시라. 무슨 뜻이냐면, 기침약을 너무 열심히 1년 365일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주로 중추신경 억제제들이 좀 들어갑니다. 중추신경 억제제가 들어가면 기침을 나오는데 그 자동으로 나오는 걸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기침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뭔가를 할 때는 항상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좀 더 잘 아시면 내가
그 증상을 틀어막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 내 몸을 좀 이해하시면 내가 어떤 음식을 좀 챙겨 먹을까? 이건 먹지 말까? 아유, 내가 오늘 신경을 너무 많이 썼나? 내가 나랑 같이 사는 사람한테 불만이 너무 많은데 그래서 화가 좀 났고 스트레스가 좀 났는 모양인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방문 양료를 간 적이 있어요. 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짧게 말씀드렸는데 간은 우리 몸에 근육을 주관하고 신은 우리 몸의 뼈, 골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간주근, 신주골이라는 6글자를 우리 약사님들한테 늘 저는 외우게 해요. 간은 혈액이니까, 혈액의 창고니까 혈액이 이루는 근육, 신장은 골수는 뼈 속에 있습니다. 뼈가 모든 걸 만들어요. 뼈가 혈액세포도 만들고 그래서 이 골수가 고장이 나면 우리는 정말 온 몸이 다 공장을 멈춘 것 같은 그런 걸 겪게 되는데 뼈까지 요즘에는 뼈까지 갈아 쓰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뼈까지 갈아 쓰면 어떻게 돼요? 뼈까지 갈아 쓰시면 뼈암, 백혈병이 됩니다. 백혈병의 위험에 있는 사람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어느 정도로 많냐? 혈소판 수치가 안 맞다거나 백혈구 수치가 좀 이상하다거나 주로 뼈까지 병이 오신 분들은 굉장히 열심히 삽니다. 그렇게 뼈까지 갈아 쓰는 게 몸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조금 피곤하면 스스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거든요. 나 너무 피곤해서 안 되겠다. 이제 나머지 일은 내일 해야지. 과제 도저히 오늘까지 못 하겠네. 그러면 조금만 더 미뤄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잠 안 자고 오늘까지 해서 내야지.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황창희 신부님 저번에 그 얘기 한번 했나요? 유럽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하는 것처럼 여행을 다녀. 오늘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야 되고 내일은 여기서 여기까지 돌아야 되고 막 제일 많이 도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래요. 너무 열심히 사는 거예요. 지금 한국인들 병이 엄청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사는 거죠. 보통 투잡, 쓰리잡 합니다. 그리고 백수가 병들어서 죽는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바빠요, 다 바빠요. 그래서 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도 제가 잠깐 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제가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가야지 싶어서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쉬고 싶어요, 여러분이. 나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살았어. 나 진짜 거의 정년퇴직, 남들이 정년퇴직할 정도로 그 사람들은 30년 근무나 했지. 나는 거의 그 일을 10년 만에 한 것 같아. 나 오늘부터 1년 동안 쉴래? 그러면 오늘부터 갑자기 잠이 많이 오고 밥이 많이 잘 먹어지고 화장실에 잘 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엑셀을 밟아놨잖아요, 몸에다가. 그러면 갑자기 멈출 수가 없어요. 갑자기 멈춰서도 안 돼요. 왜? 차가 가속도가 붙어서 달리는데 갑자기 멈추면 마모됩니다. 타이어가 마모되면 타이어 타. 갑자기 서면. 그러니 우리 몸은 변화되는 돌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몸은 늘 변화된다. 제가 건강검진을 너무 자주 받지는 마세요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저를 거쳐간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어요, 별로. 그래서 건강검진은 우리 몸에 좋을까 안 좋을까? 몸매는 좋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자체가 건강검진을 하고 나면 몸이 막 건강해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결과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기뻐 날뛸 일인가? 제가 건강검진에 아무 이상이 없는데도 2주 만에 폐암으로 돌아가신 분을 2분을 봤어요, 약국에서. 모든 우리 몸의 질환은 급발진할 수도 있습니다. 급발진. 그래서 내 몸에
상태를 늘 살피고 환경을 보는 게 좋다는 거죠. 내가 오늘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건강한 것 같은데 요 며칠 우리 아이가 갑자기 실종됐어. 그 엄마는 3일 만에 말기암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스트레스가 무섭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 그런 것들이 몸에 더 영향을 끼친다. 그런데 제가 욕심이 많아서 잠깐 1시간 동안 만난 여러분들한테 제가 30년 만에 알게 된 모든 사실을 다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마음이 바쁘네요. 내 몸은 시원해서 염증을 다스릴 수 있는 천연 소염제가 발달돼 있다. 어디가? 허리에. 그리고 내 몸은 늘 생명을 태울 준비가 돼 있다. 어디에? 심장에. 그런데 그 모든 시스템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푹 잠이 들어서 막 좋은 꿈 꾸고 코를 막 골고 푹 자. 아이고, 야, 너는 업어가도 모르겠다, 야. 그러다가도 야, 너 학교 갈 시간이야. 너 계약했잖아. 그럼 애들이 뻘떡 일어나요. 그게 어떤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 있기 때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늘 조절되면서 푹 쉬어도 되는 상황인지 호랑이를 만난 상황인지 몸이 판단을 합니다. 주로 어디서? 생각으로. 제가 아는 어떤 선배님이 늘 약사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는데 자기는 강의를 할 때는 식사를 하지 않는다 그래요. 강의하기 몇 시간 전부터는 식사를 안 한대요. 왜?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소화가 잘 돼요. 왜? 우리 몸의 소화기계는 자율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마음이 편안할 때는 소화가 잘 되는데 조금 긴장되고 기분 나쁜 사람이 저 앞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네. 저 인간이 나를 막 씹던 인간인데 내 욕하고 그럼 소화가 안 돼요, 당장.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몸은 자율신경 시스템이 가동이 되는데 나 언제까지 뭐 해야 돼? 나 내일까지 뭐 해야 되는데 나 올해까지는 꼭 이걸 해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애 결혼은 시켜야 되는데 우리 애 집은 하나 얻어줘야 될 텐데 그러면 몸이 긴장을 해요. 그때까지 해야지. 우리 몸이요 주인 말을 잘 알아들어요. 이 마늘을 까가지고 깐 마늘을 좀 팔아야겠어. 그러면 할머니가 마늘 100개를 깠어요. 그러면 손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그라들어요. 실제로 오그라듭니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마늘 100개를 까는 동안 1시간 동안 제가 마늘을 깠다면 1시간 동안 좀 쉬어줘야 돼요. 그래야 제자리 돌아가요. 근데 우리는 30분 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을 또 합니다. 좀 괜찮아진 것 같네? 또 그 다음 일을 해요. 교감신경을 계속 깨우는 시스템을 발달시키는 음식, 대표적인 음식이 뭐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또 깨워서 내 몸을 또 깨워서 할 수 있는 거. 잠을 10시간 일을 했어. 그럼 최소한 8시간은 자야 돼요. 근데 한 5시간 자고 뻘떡 일어나서 또 뭘 해요? 뭘 먹으면 그게 잘 되는지 아세요? 커피. 커피는 교감신경을 항진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찹쌀, 사과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밀가루, 콩, 고구마, 율무, 찹쌀, 깨, 수수. 제일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게 뭐죠? 제일 정신 바짝 차리게. 커피, 홍차, 비타민. 비타민 먹으면 일단 힘이 납니다. 바카스 드셔보셨어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이렇게 내 몸이 항진돼 있는 상태로 우리가 너무 우리 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만났던 20대 젊은 친구들이 가장 많이 호소했던 게 배가 안 고파요. 배가 안 고파요. 저 배가 안 고파요. 근데 또 몰아서 먹어요. 조금 기분 좋고 애인을 만났다. 금요일 저녁이다. 과식합니다. 폭식합니다. 이 폭이 너무 큽니다. 현대인들이. 그게 가장 큰 병을 일으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스스로를 편하게 해주시라. 다 괜찮다. 애가 결혼 안 해도 괜찮다. 애가 손주 안 낳아도 공기 좋다고 애를 자꾸 낳으라 그래요. 제가 안타깝게도 그 생명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생명은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살고 싶어 합니다. 이 생명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간지럽고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소변을 자주 보러 가는 겁니다. 긴장하고 사는 시간이 굉장히 자동적으로 긴 사람은요, 잠자려고 할 때 부교감 신경이 올라가기 때문에 잘 때 소변이 자주 나와요. 그래서 그때라도 소변을 보시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잠을 안 재우고 소변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을 좀 이해하는 습관을 들이시라.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간이나 신장을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병원 가서 피 맨날 빼봐야 별 이상 없습니다. 이런 소리나 들어요. 그래서 이상이 있든 없든 내 몸을 내가 살피는 연습. 내가 내 몸을 어떻게 알아요? 내가 뭐 피를 빼봐서 뭐 알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피곤하면 쉬란 얘기예요. 눈이 감기면 눈을 좀 감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 머리카락의 상태를 보시면 신장의 상태를 알 수 있다. 머리카락이 이렇게 잘 부서지듯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신장이 약한 겁니다. 허리가 약하니 우리 몸은 모든 일을 할 때 허리를 씁니다. 혹시 허리 다쳐보셨어요? 화장실 가기도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허리가 물건을 들 때도 사용하고, 오랫동안 누워서 자보셨어요? 허리 아파요.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허리가 힘들단 말이에요. 아기를 좀 업어줘도 허리가 아프거든요. 모든 걸 다 우리가 허리가 해요. 내가 한 자세로 집중해서 공부를 좀 해도 허리야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 모든 어떤 것이든 과하게 하면 허리야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허리를 조금 조심시켜서 한 자세로 오래 있는 것도 무리, 통화를 오래 하는 것도 무리, 내가 과하게 화를 내는 것도 무리하지 마시라. 그냥 감사하게 기쁘게 사는 게 내 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다. 그런데 간이 안 좋은 건 어떻게 알아요? 코로 드러납니다. 코로. 비염이 있으면 간이 과하게 일했을 때 열이, 우리가 공장에서 기계를 돌릴 때 기계를 과하게 돌리면 뜨거워요. 그 뜨거운 걸 식혀야 되거든요.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도 컴퓨터 안에 선풍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한 열을 내보낼 때 세포가 뜨거우니까 순간적으로 내 세포를 보호하려고 나오는 게 콧물 수습입니다. 수습이 콧물로 표현이 되는 거고요. 그 수습까지 말려버리는 열이 나올 때는 코막힘. 그 두 가지가 혼재된 걸 비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비염도 간의 열을 식히려고 나온 것이니, 어떨 때 이 비염이 심해지냐면요, 갑자기 추워지면 콧물이 저절로 나와요. 왜?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하는 것도 간이거든요. 혈액이거든요. 그러면 힘들다는 얘기죠. 충분히 잘 먹어주고 재산은 별로 없는데 자꾸만 따뜻하게 데우라 그러고, 더우니까 시원하게 하라 그러고. 우리는 항온동물이잖아요. 정온동물이니까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도 혈액이 하거든요. 결국은 간이 합니다. 그럴 때 내 몸이 힘들다고 표현하는 게 콧물 코막힘이니, 그럴 때는 얼른 따뜻한 국물을 좀 먹어주시라. 그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나
머리카락으로 우리는 인체의 근간인 간이나 신장의 상태를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표지, 피검사, 수치 그거 아니라도 내 간의 상태, 내 신장의 상태는 본인이 좀 알아차리시고 조심을 늘 하셔야 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기운을 올려쓰게 하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몸을 더 짜쓰게 하는 체계가 지나치게 발달돼 있다. 아, 피곤해. 비타민 하나 먹지? 요즘에 고용량으로 나와. 하나를 먹으면 또 쓸 수 있어요, 몸을. 자꾸 몸은 쥐어짜서 쓸 수 있으니 음을 채우고 빨리 몸을 적셔주는, 몸을 적셔줘야 또 짜서 쓸 수 있거든요. 적셔주는 쪽으로 음식을 좀 선택해서 드시라. 그래서 제가 나눠준 그 종이에 있는 것들을 좀 챙겨서 드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까지 비타민 먹으라고 해놓고 왜 또 비타민을 먹지 말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먹으라 먹지 말라가 아니라 지금 내 몸이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알아들으란 소리예요. 내가 지금 잠이 충분하고 음식을 뭐든지 소화를 잘 시켜내고 소변 대변이 원활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뭘 하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몸에 좀 문제가 있거나 나는 가끔 손발이 좀 차고 어떨 때는 소변이 좀 자주 가는 것 같아. 어떨 때는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가 않아. 그리고 난 잘 부어. 염증이 잘 생기는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불균형이 와서 지금 이 상황인가? 염증은 굉장히 고마운 거거든요. 내가 지금 화기 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염증이라는 거는 알아차리기도 쉽고 모든 병이 염증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염증은 음이 출중해도 염증이 될 수 있어요. 썩은 물이 고이면 염증이죠. 너무 뜨거워도 염증이 돼요. 그럴 때는 내가 내 몸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음이 부족한가 양이 부족한가. 그런데 못 먹고 못 살던 오래 전에는 대부분 양이 부족했어요. 양이 부족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고 에너지를 넣어주는 게 부족했어요. 그때는 어떤 병이든 폐병이든 당뇨든 혈압이든 양기를 넣어주면 병이 금방 해결됐어요. 대표적인 게 산삼, 동물의 피, 녹용. 산삼이나 녹용을 먹으면 병이 금방금방 나았어요. 지금은 에너지가 과잉되는 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셔주는, 몸을 좀 더 적셔주고 또 필요하면 짜서 쓰세요. 필요하면 비타민, 프로폴리스, 꿀 먹을 수 있죠. 제가 그런 걸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몸을 살펴가면서 균형을 이루자. 내 몸이 균형을 이루면 비염도 없어지고 혹도 안 생기고 가려움증도 없어지고 치매도 안 오고 얼마나 좋아요. 병원에 의지하다가 갈 일이 없잖아요.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내가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는지만 보면 돼요. 만약에 나 먹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나는 이렇게 잠이 바로 안 들더라? 그리고 잠이 중간에 좀 깨더라? 깨면은 또 잠이 빨리 안 드네?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살피시라는 얘기죠. 어떻게 살펴보면 되냐? 머리카락도 보고 비염이 있는지도 보고 내 몸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보시라. 저의 목표는 신장 투석할 일이 없이 사는 거, 파킨슨이나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 중병이 오지 않는 것, 암이, 저는 누가 암이다 그러면 축하해 그러거든요. 암 별거 아니에요. 암이 연기가 되기까지 8년에서 12년 걸려요. 암이 연기다 그러면. 암이 이기다 이러면 25년 걸려요.
뭐 25년 동안 암인 상태로 살아왔는데 뭐 그렇게 놀랄 일이라고 그렇게 놀래요. 암은 살기 위해서 내 몸의 탁기를 한쪽으로 몰아놓은 거예요. 작은 암, 자가 면역 질환, 작은 암, 여기저기 막힌 거 자연적으로 잘 나을 수 있습니다. 암도 자연적으로 잘 나을 수 있어요. 암은 기본적으로 좀 인간관계를 좀 끊으셔야 돼요. 인간관계를. 너무 인간관계를 많이 하시면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제가 나한테 쌍욕을 했는데 그거 완전히 신경이 이렇게 딱딱 끊기가 힘들거든요. 나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왜 저러지? 이러면 좀 억울해져요. 억울한 마음이 많이 생기면 암으로 갑니다. 자기 나름대로 억울한 거죠. 그래서 조금 내 생활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질문 주시면 예. 모든 사람의 주장과 모든 사람의 의료인뿐만 아니라 제가 의료인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의 판단을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저는 환자혁명을 썼던 닥터조와 그 항암에 대한 생각은 조금 일치합니다. 근데 몸이 회복이 될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병이 나는데 20년이 걸렸는데 1년 만에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그걸 이해하는 사람은 저는 자연치유를 하라고 권합니다. 자연치유라는 말이 사실은 오남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자연치유는 말 그대로 내 몸이 스스로 어떻게 조절해야 되는지를 잘 알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저는 자연치유라고 말합니다. 내 세포들이 소통이 안 됐을 때 질환이 오거든요. 소통이 잘 되면 배출이 급속도로 배출이 많아지고요. 큰 질환은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이 안에 많은데 문이 하나가 열리면 서로 다 나가려고 하면 문에서 끼잖아요. 3명이 갑자기 문 하나로 나가려고 하면 끼잖아요. 그럴 때 불편한 게 증상이거든요. 피부로 나갈 게 너무 많아. 그럴 때 탁기가 많이 나가면 막 가려워요. 진물도 생겨요. 화상 입은 것처럼. 그래서 증상 자체를 저는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연치유를 하시라고 권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시장, 탈모 시장. 암은 와도 되는데 대머리는 될 수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지금 호르몬 제제, 피난스테리드 제제, 제가 상품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고성분으로 된 호르몬제를 탈모약으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런데 호르몬 교란이 올 수 있으니 그 주의사항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고 드시라고 합니다. 저는. 수면제는요, 신경안정제든 수면제든 어떤 화학약품이든 오랫동안 장기 복용하는 건 저는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의사 선생님도 권하지 않습니다. 왜? 화학약품을 통해서 증상을 없애는 건 근원 치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필요할 때는 모든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뭘 가려요, 가리기는. 지금 내가 너무 힘든데. 지금 간에 바이러스가 생겨서 막 활동성인데 뭘 가려요. 그럴 때 쓰라고 있는 게 화학약품이에요. 항생제예요. 다 필요하지만 근원 치유는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지금 여기서 드리는 거고, 근원 치유를 위해서는 내가 필요한 쪽의 음식을 조금 더 비중 있게 드셔라. 그리고 호흡으로 열이 많이 나오는 현대인들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입을 가만히 못 있는 사람이 많아요. 입을 가만히 못 있는다 이 말은 말을 많이 하거나
끊임없이 먹을거리를 찾는 사람들, 호흡으로 열이 많이 나오면요 가만히 못 있어요. 간에 열이 많은 아이들은 틱이 있어요. 틱이 어떤 거냐면 가만히 못 있어요. 그렇게 음량이 완전히 깨졌을 때 가만히 못 있습니다. 에너지는 많은데 음이 못 따라가죠. 그 대표적인 예가 틱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워낙 많아서 제가 음량을 가려서 좀 음식을 챙겨 먹지 그랬더니 확연히 좋아지는 것들을 어머니들이 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틱에 대한 약도 많이 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조금씩 줄일 수 있으면 의사 선생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원 치유에 관심을 좀 갖자. 우리가 먹는 약들이 근원을 도와주지는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는 근원 치유는 가장 중요한 근원 치유는 뭐냐면요. 내 몸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로 사는 시간이 길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몸이 자꾸 막혀요. 조금씩. 막히는 걸 풀어주는 게 근원 치유입니다. 막히는 걸 풀어줄 수 있는 음식은 쌀물, 쌀 끓인 물, 현미 끓인 물, 그거를 하루에 2잔 정도 드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되고요. 키위 많이 드시면 좋고요. 키위. 물을 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을 먹어서 소변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많이 먹으니까 살이 찌죠. 굶으면 살이 빠지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소변을 많이 보고 물을 안 먹으면 소변을 안 봐. 그게 절반이고 나머지는 착각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유의하셔야 돼요. 그런 거 지키시면 안 돼요. 우리 몸의 장기가 전부 모든 장기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경락이 방광경이에요. 방광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변이 나오는 걸 금방 한 방에 바꿀 수는 없지만 차차 음식을 바꾸고 생활을 조금 바꾸시면 좋아집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좀 도와드릴 수 있지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설특집 건강강좌 자연치유 특강. 코는 간, 허리는 머리카락, 눈으로 보이는 부분으로 나의 근간을 알아차리게 도와주신 주님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밤이면 더 잦은 소변, 나를 살린다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성가 DES의 사랑을 노래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외치는 당신의 사랑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나와 영원한 기쁨이신 주님께로 세상에 외치는 당신의 희망을 소리 높여 찬양하네 나와 스쳐가는 많은 순간들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 그 속에 변치 않는 사랑이 주님 날 기다리시네 그 사랑 안에서 모두 새로워져 희망을 마주하며